안녕하세요. 제가 1년 전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전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현재는 미국의 모 주립대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전 여름방학을 맞아 가장 친한 친구인 AB와 함께 A의 부모님 댁에 놀러가게 되었는데요. 하필 그때 A의 부모님이 아주 급한 일 때문에 꽤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가봐야 근처에 연고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르바이트나 여행으로 바빴던지라 막상 돌아가도 딱히 할 일이 없었죠. 우리는 A의 제안으로 방학 동안 다 같이 그녀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A의 집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이 무척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근 지역의 치안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A가 소셜미디어로 누군가와 채팅을 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니 우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A는 심심하기도 하고 호기심 때문에 잠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대가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고 그걸 본 A는 거절하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베란다에서 바비큐를 굽고 있는데 A가 심상치 않은 얼굴로 채팅을 했던 상대가 자꾸만 만나자며 끈질기게 연락을 해온다고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상대는 자신도 A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면서 곧 A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고 그 말에 기분이 나빴던 A는 바로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었기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며칠 후 그날 우리는 2층에 모여서 밤늦도록 게임을 했는데 잠시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간 A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반투명한 유리가 달린 현관문 너머로 사람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친구 B가 용기 있게 현관문을 열어봤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한 번은 A와 B가 장을 보러 가고 저 혼자 집에 남아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침실 창문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화장실에 숨었는데 현관 쪽에서 들거릇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한때 B와 함께 레슬링을 배웠던지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죠. 사실 상대가 총을 들고 있었다면 말 그대로 그냥 끝이었겠지만 총이 있었다면 굳이 저런 식으로 문을 열려고 하진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순간 전 곧바로 문을 열고 앞에 보이는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이웃에 사는 14살 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목공 도구를 빌리러 A의 집에 왔던 거였죠. 저는 놀라고 당황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혹시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아이는 체격이 크고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집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다고 했는데 워낙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인상착의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장을 보러 갔던 친구들이 돌아왔고 전 방금 전에 일을 털어놓으며 더욱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비큐와 맥주를 먹으며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모두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B는 실수로 차고에 엎어버린 기름을 닦고 있었고 A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차고는 현관에서 조금 거리를 둔 곳에 있었고 두꺼운 차고문을 닫은 상태로 청소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차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그 소음이 울렸던 탓에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문 밖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딘가 조금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워낙에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A는 별다른 의심 없이 덧문을 열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A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평소 통금 시간을 정해놓았고 게다가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밤늦은 시간에 어린아이 혼자 찾아올 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가 휴대폰의 불빛으로 현관에 달린 유리창을 비춘 순간 누군가 문 밖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모습에 너무 놀란 A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의문의 침입자는 현관문을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금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A는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 2층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괴한은 기다란 칼을 들고 A를 쫓아서 순식간에 2층으로 올라왔고 그때까지도 저와 B는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A는 곧바로 2층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내 2층으로 올라오는 누군가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괴한은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A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문 열어. 내가 너 찾으러 간다고 했었지. 어서 열어. 열어! 괴한은 온갖 비속어와 욕설을 마구 내뱉으며 그렇게 소리쳤고 A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필 그 방엔 창문이 없어서 밖으로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때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온 저와 B가 어떤 남성의 위협적인 목소리를 들었고 우린 2층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층에 닿기도 전에 방문은 부서져 있었고 어마어마한 체격의 백인 남자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는 한 손으로 A의 목을 붙잡으며 그녀를 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와 B가 뒤에서 괴한을 넘어뜨려 흉기를 빼앗은 뒤 그를 제압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집에 없었다면 A는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저 역시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손이 다 떨려옵니다. 나중에 경찰을 통해 들은 바로는 괴한은 과거의 갱단의 일원이었으며 마약과 성범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현병도 앓고 있었다는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우연히 A와 채팅을 주고받다가 A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A가 자신을 차단하자 그녀의 모든 SNS를 뒤져서 위치를 알아냈고 계속 집 근처를 서성이며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다가 이웃집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눴을 때도 바로 옆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이의 목소리를 일부러 녹음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A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던 것이죠. 괴한은 현재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감이 되었는데 형을 얼마나 받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A의 부모님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수습했고 A는 모든 SNS를 끊어버린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극복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저와 B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괴한이 칼이 아닌 총을 들고 있었다면 A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어떤 관들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 구멍에는 작은 종과 함께 2m가 조금 안 되는 길이의 구리관이 달려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판단되어 땅에 묻힌 자들을 위한 일종의 숨구멍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구리관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위에 달린 종이 울리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오크데일에 살고 있는 묘지기 헤럴드는 어느 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끔 아이들이 유령놀이를 하겠다며 종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불어오는 바람에 종이 울리는 일도 있었지만 이번엔 둘 다 아니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면 아래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혹시 사라오 베넌 부인입니까? 그가 묘지명을 보며 이렇게 묻자 땅 아래에서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아요. 당신은 1827년 9월 17일에 태어난 사람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석에는 2월 19일에 돌아가셨다고 써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난 아직 살아있어요. 잘못한 거예요. 얼른 이곳에서 날 꺼내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인. 그러면서 헤럴드는 종을 짓밟아서 소리를 죽인 후 구리관에 흙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부인은 2월에 사망했고 지금은 8월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어도 안 되고 올라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